15세기 후반에는 선진 해양 기술로 앞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했고 18세기 말에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였던 독일은 1870년대에 염료 기술로 제2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켰고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에 매진했기 때문이죠. 국립과학관은 국가에서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와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지요.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곳이 있습니다. 인류 발전에 기여해온 과학을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과학 놀이터가 되고 있는 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호남권의 과학문화 거점 기관으로 첨단 단지 내에 설립된 국립광주과학관. 독특한 외관이 마치 우주 생명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광주의 상징인 빛과 예술을 주제로 2013년 10월 개관한 이곳은 개관 2년 만에 약 1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매일 15분씩 펼쳐지는 신나는 로봇 댄스 공연.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형 전시가 주를 이루는 국립광주과학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 로봇들의 멋진 댄스 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40cm) 크기의 로봇 7대가 자로 잰 듯한 군무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광주는 우리말로 빛고울이고 예향의 도시입니다. 광주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빛과 소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빛과 소리는 예술의 한 표현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빛과 소리의 이면에는 많은 과학적인 이론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립광주과학관은 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많은 전시물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이 전시물은 과연 뭘까요?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 전병삼 작가의 소리빛이란 작품인데요. 빛으로 소통하는 예술과 과학을 상징하는 대표 전시물로 파동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활용하여 소리가 빛으로, 빛이 다시 소리로 표현되는 독특한 전시입니다. 빛과 소리로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듯한데요. 네, 소리빛 전시물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빛과 소리의 파동이 동일하게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전시물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파동이 빛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함께 소리로 나오는 전시물입니다. 함께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전시물로, 대표 전시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관람객들이 소리를 내면 관객의 목소리 파장이 전면 스크린을 통해 빛의 파장으로 표현되는 시각 효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소리는 파동의 색상, 옥타브는 빛의 명도, 음량은 파동의 강도,
길이는 파동의 면적 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소리빛 전시물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주요 파장인 소리와 빛이 동일한 파장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빛과 과학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빛의 세계관으로 가볼까요? 폐품으로 만든 작품에 빛을 쏴 숨어있는 그림자를 찾아보는 전시물이 눈에 띄는데요. 이거 지금 뭔 것 같아요? 쓰레기요. 그렇죠. 우리 생활하고 남은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 사람 몇 명인 것 같아요? 3명이요. 그렇죠. 3명 같죠. 근데 이거 움직여서 저쪽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광원의 위치. 빛을 내는 물체의 위치를 바꾸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림자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폐품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트를 표현한다, 그림을 표현한다 해서 이게 정크 아트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체험 한번 해볼까요? 그림자는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물체 뒤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림자의 크기는 빛을 가로막는 위치와 그림자가 맺히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며 빛을 비추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손잡이를 돌리면 각각의 노란 구슬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을 파동이라고 하며 빛은 파동의 형태로 공간에 퍼져나가죠. 빛은 공기 중의 입자들과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빛의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하늘빛이 시간에 따라 달라 보이는 건 역시 빛의 산란 현상 때문인데요. 낮에 하늘빛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통의 빛이 산란되기 때문이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햇빛이 통과하는 공기층이 길어져 파장이 긴 붉은색 계통의 빛만 볼 수 있어 하늘이 붉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번엔 무지개 가장 위쪽의 색깔을 알아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파장이 긴 쪽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가시광선이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굴절되고 반사되어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빛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은 파장에 의해서 구분되는데요. 일단은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으로부터 X선, 좌회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라디오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를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저희가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파장에 따라 빛의 온도를 다양한 색깔로 나타내주는 장치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물체의 색깔에 따라 온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적외선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사람을 비롯해 열을 방출하는 물체들은 적외선을 내뿜고 있죠. 여기에 설치된 사물놀이 악기 모형도 이와 같은 적외선을 이용하여 작동되는데요. 악기 모형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가 손의 동작을 감지하여 음향 발생 장치로 신호를 보내면 저장되어 있는 악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안쪽에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우리 친구가 손을 움직이게 되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손을 좀 넣어보실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깽가리 소리가 나죠. 적외선 센서는 인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온도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손의 온도를 적외선 센서가 감지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거죠. 이번에는 아이들이 반사판을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전시물일까요? 친구 지금 이거 우리 위에 빛 나오는 거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가 지금 앞에 있는 손잡이 잡고 이 빛이 위에 있는 비행기 모양에 닿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위쪽으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빛이 비행기에 닿을 수 있도록 반사판을 조심스레 움직여 보는데요. 이 빛이 닿을
빛이 비행기에 닿으면 비행기가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등의 어떤 파장에 빛을 비췄을 때 그게 전자가 흘러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 광전 효과를 통해서 생성된 전기를 모터에 보내가지고요,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비행기를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시물을 통해 빛이 에너지를 지닌 입자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전 효과를 이용하면 태양 전지를 작동시켜 발생되는 전기로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전 효과는 비추는 빛이 어떤 진동수 이상일 때에만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보다 낮은 진동수의 빛은 아무리 세게 비추어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외에도 광주의 지역적 상징인 빛과 문화적 상징인 예술을 주제로 과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가득한데요. 다양한 전시물들을 보고 체험하며 관람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손을 넣으니까 음악이 나오니까 신기했어요. 빛의 원리나 이제 소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평소 궁금했던 신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 과학관에서는 매일 20분씩 과학 실험 시호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 속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속에 있는 친구는 온도가 무려 영하 196도 정도래요.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 국자로 한 국자 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연기가 너무 액체 질소를 활용하여 물체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요? 제가 지금부터 바닥에 이 액체 질소를 쏟아볼 건데요. 쏟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앞쪽으로 나오지 않고 자리에서 앉아서 지켜봐 주세요. 순식간에 엄청난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액체 질소.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너무너무 차가워서 바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 걸 알 수가 있답니다. 이 액체 질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시멜로우 먹어본 적 있어요? 마시멜로우를 이용해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걸까요? 이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우를 액체 질소 속에 풍덩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들어간 마시멜로우가 액체 질소와 친해질 시간이 10초 필요한데요. 10초를 센 뒤 마시멜로우를 액체 질소에서 꺼내봤는데요. 과연 10초 동안 마시멜로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볼게요. 내리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액체 질소 안에서 급속 냉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우리 마시멜로우를 안 넣고요. 아주 길다란 거 넣어볼 건데, 이 옆에 무언가를 제가 준비했어요. 풍선. 풍선이 근데 너무너무 긴데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하 196도 정도의 액체 질소에 풍선을 넣으면 풍선 속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풍선이 수축하게 됩니다. 풍선 몇 개 들어갔어요? 3개. 그럼 제가 다시 밖으로 꺼내서 풍선에 다시 바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종이장처럼 수축된 풍선을 다시 상온으로 꺼내자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선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 풍선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샤를의 법칙을 액체 질소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샤를의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하게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저희 마지막 실험이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이 아주 차가운 액체 질소에 아주 뜨거운 물을 부어볼 거예요. 우리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다 녹아요?
액체 질소에 되는지 지금부터 훨씬 높은 지켜보도록 온도인 할게요. 뜨거운 물을 쓰니까 넣으면 가까이 어떻게 오지 될지 않고 정말 궁금한데요. 눈으로만 지켜봐 주세요. 하나. 어떻게 됐죠?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엄청난 양의 하얗고 차가운 연기가 바닥으로 흘러넘칩니다. 여기 무슨 소리 들려요? 정말 대단한데요. 무슨 소리 들리죠? 그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과학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속 과학관으로 가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양변기 속의 물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물이 고여있겠는데 여기에 고여있는 물을 옆으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전시물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을 기울이지 않고 용기를 기울이지 않고 이 구부러진 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관 이름 자체가 사이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친구 한번 물을 한번 채워줘 볼래요? 양변기의 물을 물은 채워주세요. 사이펀 원리에 의해 올렸다가 빠져나갑니다. 내렸다가 다시 물은 높은 옳지. 곳에서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되고요. 사이펀에서는 되면 물이 저절로 기존 높이보다 더 차오르게 높은 돼요. 곳을 이렇게 지나서 늘어난 물의 낮은 곳으로 양으로, 내려오게 이 물의 되죠. 힘으로 이 구부러진 관을 양변기 내부에는 통과할 수가 있게 사이펀 원리를 된답니다. 이용한 S자 관이 있는데 물의 물이 높이에 점점 의해 기압차가 발생하여 그만하게 되니까 물이 이제 위쪽으로 멈춰지게 흐른 후 S자 관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도 소장 보고 물내리는데. 다시 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늘어난 물의 양으로 그리고 이 힘으로 이 관을 통과할 수가 있게 돼요. 힘이 다 빠져. 바로 이 원리를 바로 사이펀의 원리라고 부른답니다. 사이펀이 작동하려면 관은 액체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이펀은 압력차로 작동하며 높은 곳에 올려놓은 수조의 액체 표면에 대기압이 작용하여 누름으로써 짧은 관 속에 있는 액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액체는 관 꼭대기에 도달했다가 중력 때문에 낮은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만나볼 생활 속 과학 전시물은 무엇일까요? 인덕션 가열기가 보이는군요. 인덕션 가열기는 어떻게 불꽃 없이 음식을 가열할 수 있는 걸까요? 인덕션 가열기는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여론으로 이용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인덕션 가열기에는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가 적용돼 있는데요. 이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는 도체에 우리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그 안에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동그란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기장으로 위에 있는 금속 물체의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라는 게 생겨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서는 철 성분이 포함된 금속 용기를 사용해야 하죠. 때문에 음식이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둥글게 깔린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기력선이 발생하여 위에 있는 냄비나 프라이팬의 철 성분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인덕션 가열기는 불필요한 열 손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전시물은 SOS 시스템입니다. 360도 구형 영상으로 펼쳐지는 실시간 지구의 모습을 통해 해양의 역동성을 느껴보고 전 지구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다 밑에서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일어나는 지진 해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태평양을 거쳐서 남극과 남아메리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이게 최고 높이가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할 정도였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이처럼 SOS 시스템을 통해서 지구와 해양, 우주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행기의 이동 경로와 같은 다양한 기타 영상들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살펴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이 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낯설 수 있는 과학 개념을 놀이와 체험으로 배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호남 지역의 과학 대중화를 위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이 관람하기에도 흥미진진한 과학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과학관은 어린이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과학관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성인들도 과학관에 들려서 과학을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과학관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즐기는 과학관, 함께 체험하는 과학관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과학관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 밖 과학 교육을 통해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과학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지역적 특색을 살린 빛의 탐구는 물론 생활과 스포츠, 놀이에 숨어있는 과학을 보고 듣고 체험하도록 하여 일상 속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학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